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60을 바라보는 중년의 여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연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저는 소중한 인연은 진짜 있다는 걸 몸소 경험한 사람입니다. 제 이야기가 썰맘에 드는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의 암흑기는 결혼 이후 곧바로 찾아왔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닐 무렵 집으로 낯선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였죠. 현관문을 쾅쾅 발로 차는 바람에 문을 안 열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야, 이 시간에? 누구세요? 아, 저희 남편이요? 지금 일 나갔는데 누구신데 그러세요? 아, 그럼 와이프? 꼴에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매끈한 여자랑 결혼했구만. 네, 방금 뭐라고? 나가지 않으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나가세요. 현관에서 그 남자와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작은 방에서 아이가 잠에 깨더니 밖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누구야? 아빠 아직 안 왔어? 왜 맨날 안 들어와? 아니야. 집 잘못 찾으셨대. 얼른 들어가서 자. 엄마 금방 들어갈게. 저는 아이가 그 남자를 보고 놀라기라도 할까봐 아이를 얼른 방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더니 그 남자들이 실실 웃더군요. 하하, 꼴에 와이프의 아들까지 있었어? 와, 이 언니 돈이 아주 많이 필요했겠구만. 오늘은 우리도 피곤하니까 이렇게 들어가는데 남편 들어오면 꼭 전해주소. 살아있으면 연락하라고. 아니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알았소? 그 남자들은 자기들 말만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더군요. 거칠게 저를 쳐다보던 눈빛이 오금을 저리게 했어요. 분명 남편에게 큰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며칠째 들어오고 있지 않은 상태였죠. 저는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남편이 죽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릴 두고 가버릴 수가 있을까요? 남편은 술에 취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답니다. 무단횡단이라 보상도 받을 수 없었지요. 참 허망했습니다. 이제는 어제 집으로 찾아온 사람들이 누군지, 빚은 얼마나 남았는지 물어볼 수조차 없었네요. 그렇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고 남편은 하늘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원망스럽더군요. 우린 이제 어떻게 살라고. 가정주부였던 저는 당장 일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20대 초반에 사회생활 한번 해보지 못하고 서둘러 결혼한 터라 쉽게 저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어요. 배운 것도 없고 자격증도 하나 없는 애딸린 유부녀는 기피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의 죽음에 슬퍼할 겨를도 없이 살 방법을 궁리하며 파출부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음식은 잘하는 편이었거든요.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원장님이 제 사정을 들으시고 소개시켜준 곳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분들이었죠. 젊은 부부인데 아이도 없어서 집안일 할 것도 별로 없을 거예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사모님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시키는 것만 하면 될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사모님과 사장님은 너무 좋은 분이었습니다. 저와 또래인 게 신경 쓰이긴 했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사모님은 회계사였는데 몸이 안 좋아서 잠시 일을 쉬고 있었고 사장님은 사업을 하셔서 얼굴 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둘의 사이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사장님은 틈만 나면 사모에게 전화를 걸어 몸은 괜찮은지 기분은 어쩐지 물어봤고 자신의 일정도 얘기해주는 다정한 남편이었습니다. 다행히 사모님은 제가 해준 반찬을 잘 먹었습니다. 친정엄마와 음식 솜씨가 비슷하다면서 좋아했죠. 손으로 갈비를 뜯을 땐 귀여운 막내 동생처럼 느껴지기도 했네요. 하지만 이 부부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가 생기지 않는 난임 부부였던 겁니다. 사모님은 언제부턴가 저를 언니라고 편하게 부르더니 자신의 이야기를 술술 풀어놓기도 했습니다. 언니,
제가 결유유산을 여러 번 했어요. 몸이 차고 허약하다나 뭐라나. 아기 갖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어요. 아, 그래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유산도 아이 낳는 것만큼 힘든 일인데. 평소에 몸보신은 잘해뒀어요. 몸보신은 잘하고 있죠. 요즘 언니가 해준 반찬들 때문인지 살찌고 있잖아요. 이제 더 좋아지겠죠. 남편은 아이 없이 우리끼리 잘 살자고 하는데 저는 할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해보고 싶어요. 저는 그런 사모를 안쓰럽게 바라봤습니다. 친동생이었다면 꼭 안아줬겠죠. 아무렇지 않은 척 유선한 얘기를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짠했습니다. 왜 그렇게 덤덤해요. 힘들면 힘들다고 하면 되지. 괜찮은 척 하지 말아요. 유선한 거 당연히 힘든 일이에요. 위로받아야 할 일이고요. 그러니까 제 앞에서는 씩씩한 척 금지해요. 저는 사모와도 이야기가 잘 통했습니다. 사모는 한 번도 저에게 남편 얘기를 묻지 않더군요. 아마 어린이집 원장님한테 사정을 다 들은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너무 고마웠죠. 그렇게 파출부 생활이 익숙해져 갈 때쯤 제게도 아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버스를 놓쳐서 평소보다 30분 정도 집에 늦게 도착한 날이었죠. 마침 그날은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미열이 있다며 일찍 집에 와 있는 날이었습니다. 엄마 일찍 간다고 말해놓고 버스를 놓치고 말았으니 얼마나 마음이 조급했는지 모릅니다. 내일은 사모한테 말해서 일하는 집으로 데려갈까 고민이 됐죠. 그런데 집 근처에 검은 양복을 입고 스포츠 머리를 한 남자들이 여럿 서 있더군요. 저는 저도 모르게 몸을 숨겼습니다. 남자들은 담배를 피우면서 욕을 하고 있었어요. 아씨, 이놈. 돈은 갚고 죽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 돈도 안 되는 애기만 놔두고 가면 어떡해? 손님한테 말해서 이 집에 있는 물건들이라도 처리할까? 야, 그 물건 판다고 돈이 되겠냐? 차라리 여자를 팔지. 안 그러냐?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여기에 접을 수 없을 정도로 남자들은 험하게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제 남편 얘기였어요. 그 순간 저는 집에 혼자 있는 아들이 걱정됐습니다. 저는 아무 대책 없이 그 남자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무섭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남자들이 우리 아이한테 무슨 짓이라도 했을까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뭐야, 당신이 그놈 옆였네요. 아, 왜 이제야 나타나는 거야? 당신 남편이 얼마나 돈을 많이 빌려간 줄이나 알아? 그 돈 어떡할 거야? 어? 돈이요? 아저씨, 저희 남편 죽은 거 아시잖아요. 저희한테 남겨준 거 하나도 없고 이 집도 월세예요. 집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건 다 가져가셔도 돼요. 그러니 제발 저랑 아이만 살려주세요. 우리가 뭐 당신네 죽이기라도 안 돼? 우리 착한 사람이야, 왜 그래? 우리는 사채업자지 조폭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돈 갚아. 자, 거기 적힌 액수 내일까지 준비해도 알았지? 싫어. 그럼 우리가 지금 집에 들어가서 아이라도 데리고 갈까? 네? 아니요. 갚겠습니다. 아이는 살려주세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 이 돈 준비해 놓을게요. 그래. 많지도 않아. 친척들한테 전화 좀 돌려서 사정 좀 얘기하면 충분히 그 정도는 모을 수 있을 정도니까 걱정 말고. 알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종이에 적힌 액수를 보니 머리가 하얗게 변하더군요. 1억이 7억처럼 보이기도 하고 9억처럼 보이기도 해서 현기증이 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바닥에 조아린 채 그 남자들이 사라질 때까지 그렇게 무릎을 꿇고 있었네요. 그 남자들이 돌아가자 저는 얼른 일어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웃고 있더군요. 오히려 얼굴이 하얗게 질려있는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아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슴에서 사무치듯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하지만 슬퍼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저는 일단 작은 배낭에 아이와 저의 옷을 챙겼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통장하고 아들 어릴 때 맞춘 돌반지, 결혼할 때 받은 결혼반지를 챙겨 아이 손을 잡고 집을 나왔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우리 이제 더 좋은 데로 갈 거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막상 그렇게 나왔는데 갈 곳이 없더군요. 아이가 좋아하는 햄버거를 사주고 그렇게 한참 동안이나 아이가 웃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오늘 무슨 날이냐고 좋아했죠. 저는 그리고 말없이 파출부이로라는 집으로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현관 초인점을 누르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솔직히 그날 제가 무슨 정신으로 거길 갔는지 지금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냥 내가 갈 곳은 아무데도 없었고 집은 너무 무서웠어요. 모텔도 찜질방도 그 사람들이 찾아올 것 같아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문 밖에 서 있는데 사무가 나와서 절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짓더군요. 언니, 지금 이 시간에 무슨 일이에요? 그리고 아이는 또 오늘은 일하는 시간 끝났잖아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다. 얼른 집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얘기해요. 집으로 들어가더니 아이는 집이 좋다면서 여기저기 뛰어다녔습니다. 저는 말릴 정신도 없이 사무를 따라 집안 소파에 앉았어요. 사무는 집 안으로 들어오는 저를 보더니 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니 정신 차려요. 지금 양말만 신고 나온 거예요? 어머, 어리 나갔네.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는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집으로 찾아온 사채업자들 얘기를 다 풀어놓았습니다. 그 얘기에 사무가 저보다 더 울더군요. 언니, 쪼지 마. 괜찮아, 내가 있잖아. 그리고 지금 남편 빚 와이프가 안 갚아도 돼요. 내가 변호사 친구한테 확인해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정말요? 내가 안 갚아도 돼요? 난 또 내가 다 갚아야 되고 우리 아이가 다 갚아야 되는 줄 알고 얼마나 놀랬는데. 나쁜 사람들. 없는 사람들한테 고리로 대출해주고 10배, 20배 더 받는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를 하든가. 아니다. 그냥 여기 있어요. 우리 집 보안 철저한 거 알죠?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다 잘 될 거예요. 사모는 저를 언니처럼 다독여줬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따뜻한 음료를 내오고 말하지 않아도 아이에게 제일 편한 옷을 가져다 주더군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이는 좋은 집에서 좋은 이모랑 지내게 됐다고 너무 좋아했죠. 그 모습을 보니 부족한 부모인 게 너무 가슴이 아렸습니다. 사정이 어쩔 수 없었으니 저는 그 집에서 아이와 2층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당분간이라고 했지만 사모는 걱정 말고 푹 지내다 가라고 했죠. 사모는 아이와 너무 잘 놀아줬습니다. 제가 음식을 하는 동안 아이에게 숫자를 가르쳐주고 더하기를 가르쳐줬어요. 아이는 친절한 이모라고 사모를 곧잘 따랐고요. 가끔은 질투날 정도로 좋아했죠.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모가 임신을 한 겁니다. 이 집에서 일을 한 지 5년이 되어갔고 그 집에서 지낸 지도 3년이 되어가던 때였죠. 그동안 임신을 2번이나 하고 유산을 2번씩이나 했던 터라 사모는 조심스럽게 제게 말하더군요. 우리 정식이가 집에 있어서 그런가 바로 임신이 됐네요. 의사 선생님도 이번엔 다른 때와 다르게 아이가 엄청 건강해 보인대요. 정말요? 와, 우리 사모님 뭐 먹고 싶은 거 없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말하고 움직이지 말아요. 내가 붕어즙 같은 거 사올까요? 여자한테 뭐가 좋다고 했지? 저는 너무 좋아서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사모님한테는 다 해주고 싶었어요. 거봐요, 내가 말했죠. 우리 사모님처럼 착한 사람한테는 아이가 꼭 올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 아이는 복 받은 아이네. 우리 사모님처럼 예쁘고 능력 있는 엄마 만나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감사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사모처럼 착한 사람에게는 천사 같은 아이가 찾아올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 말에 사모도 감동을 했는지 내 손을 잡더군요. 아, 우리 친정언니보다 낫네요. 고마워요. 다 씩씩한 정식이가 나한테 기운을 줘서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엔 정말 몸조리 잘해서 꼭 아이 낳을게요. 그리고 정말 기적처럼 아무 탈 없이 사모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천사보다 더 예쁜 천사가 태어나더군요. 어린 여자아이를 보는데 저까지 눈물이 왈칵 쏟아질 정도였습니다. 아들도 너무나 작고 어린 신생아를 보면서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우와, 엄마, 아이가 원래 이렇게 작고 예뻐? 우와, 이모 짱이다. 그럼 이모 짱이지? 근데 우리 정식이도 어릴 땐 저렇게 작고 예뻤어. 지금은 형아가 되어가고 있지만. 저는 집에서 해줄 수 있는 온갖 요리를 했습니다. 모르는 한약을 배워가면서 보약을 정성스럽게 다려주고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게 매번 상을 차려냈어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얼마 안 가 사장님이 저를 안방으로 부르더군요. 할 얘기가 있다면서요. 순간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지금껏 볼 수 없었던 냉랭함이 감돌았으니까요. 사모님이 장을 보려고 나간 틈이기도 했습니다. 사장님과 둘이 얘기를 한 적은 별로 없어서 더 어색하더군요. 왜요, 사장님? 무슨 일이라도. 우리 정식이가 뭐 잘못했어요? 예?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일을 어쩌죠, 이모님. 저는 긴장된 표정으로 사장님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도무지 입이 안 떨어지는 듯 사장님은 무언가 망설이고 있었죠. 정말 어렵게 결정했어요. 사실 어제도 이것 때문에 와이프랑 좀 싸웠습니다. 어떡하죠? 제가 사업을 해외로 합병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책임자인 제가 영국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와이프는 꼭 이모님을 데려가야 한다고 하네요. 네? 아니에요. 어떻게 영국에 저희까지 가요.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방을 공짜로 내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제가 감히. 그러게요. 저희도 같이 가면 좋지만 거기는 회사 사람들과 같이 지내야 하는 곳이라서요. 죄송해요. 혹시 머무르실 곳이 없으시다면 저희가 집을 좀 알아봐 드려도 괜찮을까요? 사장님은 난처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네? 아닙니다. 세상에, 이런 걸로 고민을 하셨어요? 어쩜 이렇게 두 분이 다 천사 같으실까? 근데 진짜 걱정하지 마세요. 저 돈 좀 많이 모아뒀어요. 사모님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챙겨주셨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한부모 가정이라 정부 지원받으면 임대 아파트도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저희가 알아봐 드릴게요. 임대 아파트보다야 그게 편하실 텐데요. 우리가 안 편해요. 아무리 친가족처럼 지내도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건 저희도 반대해요. 절대 안 받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저희가 받기만 하면 저희는 어떡하겠어요. 제가 더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할 따름이죠. 저희 걱정 하나도 하지 마세요. 사장님은 그제야 좀 마음이 놓였는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은 내가 설득할 테니까 두 분이 싸우지 말아요. 뭘 이런 걸 가지고 싸워요. 영국 가서 어떻게 지낼지 준비할 시간도 부족할 텐데. 그나저나 헤어져야 하니까 그게 너무 서운하네요. 저는 말을 하다가 말고 끝내 눈물을 뚝뚝 흘리고 말았습니다. 남편 때문에 힘들게 살았는데 나는 지질이 복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이렇게 좋은 인연 만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헤어져야 한다뇨. 하지만 저는 단단해져야 했습니다. 제가 강하게 나가지 않는다면 사모님이 더 힘들어질 것 같았죠. 마침 사장님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모가 눈이 퉁퉁 부어있는 상태로 들어오더군요. 사모님은 저를 보고도 못 본 척했습니다.
어? 사모님, 왜 그래요? 여기 앉아봐요. 언니, 제가 지금 좀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래요. 나중에 얘기해요. 저는 사모님이 왜 날 피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안 좋더군요. 저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바로 캐리어에 짐을 조금씩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더니 사모가 바로 들어와서 내 앞에 서더군요.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짐은 왜 싸요? 혹시 우리 남편한테 무슨 얘기 들었어요? 사모님, 그러지 말아요. 사모님이 이러면 내 마음이 더 아파요. 그리고 나는 미안하지만 이렇게 집을 나가게 돼서 너무 기뻐요. 그동안 여기 살면서 너무 불편했거든요. 눈치도 많이 보였고요. 네, 제가 눈치를 줬어요? 어머나 미안해요, 언니. 그렇다고 이렇게 짐을 싸버리면 전 어떡해요. 그리고 사실 여기보다 돈 많이 주는 집들 많아졌대요. 그래서 다른 일자리도 알아봤어요. 사모님이 그동안 잘해줘서 참고 있었지. 저 이제 여기 그만둘래요. 신세나 있는 집은 2배는 더 받아야죠. 안 그래요? 저는 모질러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인연을 끊어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물론 말처럼 제 표정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돈을 더 받아야 된다고 독하게 말하는데도 왜 이렇게 가슴이 사무치게 슬픈지요. 언니, 갑자기 왜 그래요? 딴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면 편해져요? 저랑 이제 안 볼 사람처럼 얘기할 거예요? 그러지 말아요. 언니가 이렇게 무섭게 나오면 나 너무 슬퍼요. 아, 이제 사모님도 엄마예요. 더 독해지고 더 강해져야죠. 저 같은 인연하고 얽히면 되겠어요? 그리고 사모님도 제가 언제까지 이 집에 평생 얹혀 살 줄 알았어요? 저희도 저희 인생 살아야죠. 안 그래요? 그래야 우리 아이 공부도 시키고 저도 더 열심히 돈 모으죠. 언니, 지금 하는 말들 진심은 아닌 거죠? 사모는 제 얼굴을 쳐다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찢어지더군요. 그런데도 이 인연은 끝을 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야 사모님 가족이 마음 편히 한국을 떠날 수 있을 거고 영국에서 더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뭐라고 이 훌륭한 가족의 발목을 잡겠습니까? 저는 그 손을 뿌리치고 조용히 계속 짐을 쌌습니다. 샘플도 당김에 빼라고. 저 오늘 안으로 짐 싸서 나갈게요. 그냥 우리는 모르는 사이로 돌아가요. 평생 모르는 사이로요. 알겠죠? 옷가지를 가방에 담는데도 옷들이 들어가지 않고 헝클어졌습니다. 마치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반항하는 것 같아서 괜히 신경질이 나더군요. 그걸 말없이 바라보던 사모도 결국엔 발길을 뒤로 돌리고 나가버렸어요. 그렇게 모질게 대했지만 속으로는 사실 너무 걱정됐습니다. 신생아 목욕은 혼자 할 수 있을까? 몸조리 잘해야 모유 수유도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평소에 반찬 만드는 것도 좀 가르쳐 줄 걸. 걱정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러다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정신 차리자. 사모는 충분히 다 잘할 거야. 나만 잘하면 돼. 그래, 우리가 나가줘야 사모도 걱정을 안 하고 영국 가서 적응하지. 그래, 내가 모질게 나가야 돼.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짐을 쌌습니다. 뒤늦게 방으로 들어온 정식이가 굳은 표정으로 제 눈치를 보더군요. 아마 이 상황을 다 들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 가? 우리 여기서 진짜 나가는 거야? 그래, 정식아. 우리 이제 앞으로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사장님은 영국으로 발령이 났대. 그런데 우리 때문에 안 갈 수 없잖아. 그동안 너무 고마웠지만 우리도 이제는 우리 살 길 살아야지. 정식이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내 눈을 닦아주더니 저를 꼭 안아주더군요. 그렇게 아들을 안고 말없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온몸이 들썩거릴 만큼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이렇게 갑자기 헤어지게 되다니.
그동안 대처하지 못한 게 잘못이었습니다. 소중한 사람과 헤어지는 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죠. 힘들었지만 짐을 싸고 쓰던 방을 말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곤 그날 밤, 저는 안방에 있는 사모와 사장님에게 말도 안 하고 정식이와 바로 집을 나섰습니다. 저녁 찬바람이 얼굴을 때리더군요. 갈 곳에 정해지지도 않은 채로 나온 거였습니다. 저는 정식이 손을 잡고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갈 데가 없다는 생각이 드니 무작정 가까운 터미널로 향하게 되더군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혼하고 오나 친정밖에 갈 곳이 없었죠. 그렇게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시외 지역에 있는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살아계셨지만 저와 거의 연락을 안 하고 지냈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을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혼한 이후 줄곧 제 선택을 후회했습니다. 남편은 틈만 나면 도박을 했고 그 덕에 빚은 산더미처럼 늘어났으니까요. 하지만 다행히 친정 부모님은 짐 싸들고 들어온 저와 정식이를 보더니 버선발로 나와 반겼습니다. 부모님은 제 소식을 어디선가 들었는지 다 아는 눈치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친정엄마는 저녁밥을 차려줬어요. 제가 좋아하는 제육볶음에 아이가 먹을 소불고기까지 푸짐했습니다. 김치 종류만 3-4개가 올라가 있고 아이가 밥을 잘 안 먹을까봐 햄이며 돈가스까지 잔뜩 해놓으셨더군요. 밥을 10인분이나 했어. 이걸 어떻게 다 먹으라고. 저는 괜히 엄마한테 투정을 부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엄마 음식 솜씨를 닮았었나 봅니다. 사모님이 늘 저보고 손이 크다고 이걸 어떻게 다 먹냐고 했었죠. 갑자기 이런저런 생각들이 밀려들면서 또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네요. 됐어. 너 먹으라고 한 거 아니야. 우리 손주 먹으라고 한 거지. 내가 그동안 못 해준 거 한꺼번에 차린 거니까 그거 먹고 우리 퉁치자. 엄마는 정식이한테서 눈을 떼지 않은 상태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엄마의 말에 그제야 미소를 지었어요. 이래서 가족인가, 이래서 친정밖에 없다고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엄마는 사실 잘못한 게 한 개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제 잘못된 선택으로 남편과 결혼했던 거죠. 근데도 엄마는 자신이 그동안 못해준 것만 떠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돌아와 준 것만 해도 고맙다. 우리는 매일 기다렸어. 어떻게 사나 늘 걱정만 했지. 연락도 못했네. 미안하다. 우리 정식이가 이렇게 클 때까지 옷 한 벌 못 사줬으니. 아버지는 혼잣말하듯 말했습니다. 결국 잔을 꺼내서 소주로 따라 마시더군요. 그래도 기분은 좋아 보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이제 늙으셨네. 딸한테 미안하다고까지 하고. 근데 엄마 아빠가 미안해할 거 없어요. 다 내 잘못이죠. 저는 아빠를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쉬운 걸, 이렇게 좋은 걸 왜 이렇게 늦었을까 싶었습니다. 그날은 조금은 덤덤하게, 조금은 감동적으로 가족과의 상봉을 했습니다. 옛날 자던 방은 그대로였죠.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바닥에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도 정겨웠고 옛날에 공부하던 책상도 그대로여서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정식이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세상 모르게 잠에 빠져들었죠. 이렇게 우리는 새 출발을 결심하게 됐네요. 다음 날부터 저는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백방으로 돌아다녔습니다. 부모님은 자기 가게에서 일하라고 했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그러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올려받을 만큼 큰 식당도 아니었고요. 이후 저는 다행히 어린이집에서 조리원으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올망졸망한 아이들을 보니 기분도 좋고 내가 만든 음식을 아이들이 먹는 걸 보니 뿌듯하더군요. 밥을 더 달라고 하는 아이들은 너무 예뻤고 선생님 하면서 관심을 보여주는 모습도 너무 귀여웠네요. 우리 정식이 이렇게 예뻤을 때 모습도 떠올라서 이래저래 좋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있을 때였습니다. 사장님에게서 한 통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동안 감사했다고 이제 영국으로 떠난다고 하더군요. 사모님도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다면서
그때 결심을 내려주셔서 고마웠다고도 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받으니 안심이 됐습니다. 저는 괜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사모에게 손으로 인사했습니다. 영국은 한국에서 얼마나 먼지, 영국 음식은 괜찮을지 걱정이 됐지만 사모님과 사장님은 뭐든 잘 해낼 거라고 믿었네요. 저는 답장을 썼다 지웠다 하면서 한참 동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결국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보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더군요. 잘 지내란 한 줄의 메시지를 써내는 것도 힘겨운데 그걸 읽어내려고 할 사모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싶었으니까요. 좋은 인연으로 만났으니 언젠가 또 만날 날이 있겠죠. 그렇게 서로가 마음을 정리하는 게 깔끔했습니다. 이후 저는 정식이를 가르치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수학 영재 소리를 들을 만큼 아이는 명석했고 친정부모님께서는 아이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게 지원해 주셨어요. 멀리 있는 시내 유명 학원까지 보낼 때면 픽업도 직접 다 해주셨네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지원해준 덕분인지 아이는 고등학교 때 전교 1, 2등을 할 정도로 공부를 잘했습니다. 새벽까지 공부하는 게 안쓰럽다고 시험 하라고 말하면서도 시험 성적표만 가져오면 그렇게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내가 원래 머리 좋기로 소문났었지. 아무래도 정식이가 날 닮은 것 같아. 하요, 무슨 그런 말을 해요. 정식이가 어딜 봐서 당신을 닮았어? 얼굴 작고 키 큰 것도 날 닮았구만. 두 분은 서로 기분 좋게 정식이가 자기 닮았다며 겨루셨습니다. 그것조차도 두 분에겐 삶의 활력소가 되었죠. 얼마 안 가 정식이는 누구나 다 알만한 대학의 법대에 턱하니에 장학생으로 붙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일주일 동안 장사를 졌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밥을 사기 바쁘셨죠. 우리 손자가 말이야 글쎄 우리나라 최고 대학의 수석으로 붙었지 뭔가. 하요 그놈은 말이야 우리가 공부하란 소리 한마디도 안 했는데도 그렇게 잘했어. 하하하하. 오늘은 내가 쏠 거니까 마음껏 먹고 싶은 거 다 먹으쇼.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잠시. 아들은 군대에 갔고 이웃도 머나먼 유학길을 올랐습니다. 솔직히 저는 괜찮았습니다. 조금 걱정되는 건 있어도 저도 이제 내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인지 한편으로는 홀가분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친정부모님은 저와는 다른 것 같더군요. 아빠, 밥 안 먹어요? 정식이가 어디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요? 이렇게 힘들어하면 정식이가 발길이 떨어지겠어요? 유학 갔다가 바로 한국 올 거잖아요. 거기 평생 사는 것도 아닌데 왜들 그래요? 난들 이러고 싶어서 이러겠냐. 마음이 찢어지는 걸 어떡하냐고. 공부는 이제 그만해도 되지. 뭘 그렇게 유학까지 하면서 공부를 해요? 하, 잘난 자식은 국가의 아들이고 돈 잘 버는 자식은 사돈의 아들이라더니. 아버지가 심란해 하시니 저까지 마음이 싱숭생숭하더군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를 달래긴커녕 어머니는 한술 더 떠서 정식이의 유학을 말리셨습니다. 우리 지금이라도 유학 보내지 말자. 응? 우린 잘난 손자 필요 없어. 우리 옆에 끼고 살 손자였으면 좋겠어. 그럼 안 될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미 떠난 유학을 말리자니요. 농담으로라도 헛웃음이 날 말을 어머니는 진지하게 뱉어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지금 손자 앞길 막을 거예요? 나원 참. 애가 거기 평생 산대요? 머리 아파. 차라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영국까지 쫓아가시든가요. 저는 친정부모님에게 큰 소리치고 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말릴 걸 말려야지. 유학을 다녀오겠다는 걸 말리겠다뇨. 두 분의 손자 사랑은 참 유별났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유학 보내고 친정부모님은 한동안 기운 없이 하루를 보내셨어요. 식당을 접을까 말까 고민할 정도였죠. 삶의 의미가 뭐가 있겠냐면서 매일같이 정식이 사진을 보고 옛날 동영상을 보셨습니다. 군대 갔을 때는 이렇게까지 슬퍼하진 않으셨는데 먼 이국 땅에 정식이 혼자 보내놓고 있는 게 너무 걱정이 되는 모양이었네요.
하지만 그 시간도 금방 지나가더군요. 2년 후 정식이는 유학을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더 늠름한 모습으로 공항의 모습을 드러냈죠. 그때 친정부모님은 손자를 다시는 다른 데 안 보내겠다는 신념으로 양 옆으로 팔을 붙잡고 놓지를 않으셨네요. 그 모습이 귀여워서 정식이도 많이 웃더군요. 유학을 다녀온 정식이는 무난하게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고 바로 검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정식이를 독립시켜줘야 할 때가 찾아왔습니다. 30이 넘어가는 정식이한테 한 번도 결혼하는 잔소리를 해본 적이 없었던 터라 친정부모님이 이번에도 슬퍼하시면 어쩌나 걱정이 되더군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정식이는 정식이의 삶이 있는 거니까요. 저는 친정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 장소로 향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사돈댁이 어떤 사람인지 긴장되는지 손에 땀을 쥐고 계셨죠. 정식이가 어떤 여자와 결혼을 할까 저도 너무 설레더군요. 어떤 애야? 혹시 너 검사라고 그 배경 보고 좋아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설마 그럴 리가요. 2년은 오래됐어요. 유학 갔을 때부터 봤으니까 5년 넘었죠. 걱정 마세요. 그래, 그럼 됐어. 네가 믿을 만한 아이라고 하니까 우리도 믿는다. 네, 전 우리 엄마가 이래서 좋아요. 다른 애들 엄마는 사돈댁은 뭐하냐, 여자는 무슨 일 하냐, 대학은 어디 나왔냐, 집은 해올 거냐, 뭐 이렇게 엄청 따진다잖아요. 우리가 뭐 너한테 해준 데 있어야지. 엄마도 참, 엄마는 나한테 다 해줬는데 왜 자꾸 안 해줬다고 그래요. 참고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엄마 며느리가 아주 능력자예요. 우리가 알만한 세계적인 회사에 다니고 그만큼 연봉도 저보다 2배, 아니 3배는 많이 받고요. 얼굴이나 성격은 엄마보단 좀 부족한데 참고 살만하고요. 너도 참 나이 들더니 넉살만 늘었네. 그래, 궁금한 거 해줘서 고맙다. 그나저나 아무리 봐도 네가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떡하냐. 저와 아들은 그렇게 농담을 하면서 상견례장으로 향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친정부모님은 얼굴이 시무룩했죠. 그건 또 나중에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상견례장에서 저는 다리가 풀려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참 이런 일이 다 있다뇨. 지금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바로 상견례장에 나타난 사돈들이 예전에 저희 모자를 걷어줬던 샤모 가족이었으니까요. 처음엔 긴가민가 했습니다. 옛날보다 살이 좀 찐 모습이었어요. 잘못하면 실례를 할까봐 물어보기 조심스러웠죠. 그런데 아들은 처음부터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더군요. 어머나 사모님,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정말 사모님 맞아요? 어머, 말도 안 돼. 언니, 나는 사실 어제 듣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잠 한숨도 못 자고 이렇게 왔어요. 언니 그동안 하나도 안 변했네. 나 그때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영국 가서도 계속 다시 한국 들어오고 싶어서 한동안 이 양반하고 싸웠을 정도니까. 근데 우리가 진짜 인연은 인연인가 봐요. 애들끼리 이렇게 연결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제가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자 아들은 그동안의 일들을 천천히 얘기해 주더군요. 엄마, 그렇게 기뻐요? 내 결혼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 같으시네요. 사실 나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사귀고 나서 결혼 약속하자마자 한번 만나뵀는데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어머님 엄청 우셨고. 아니, 근데 왜 나한텐 그동안 말 안 했어? 그야 뭐 이렇게 감동적인 순간을 만들어드리려고 그런 거죠. 거봐요. 내가 진짜 사람 보는 눈이 있다니까요. 상견례장은 울음과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 사연을 들은 친정부모님도 너무 놀라워했고 감동받으셨죠. 급기야는 하나님 부처님께 감사하다며 사돈댁에 감사의 절을 할 정도였어요. 이렇게 제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정말 놀라우시죠?
세상에 인연이라는 게 진짜 있다는 걸 깨닫게 된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도 지나가는 인연일지라고 해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작은 인연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